있는 거 있었어요. 그거 먼저 문제 풀고요. 그 다음에 정석하고 센비 문제 좀 풀어드리도록 하죠. 자, 리마인드에서는 한 2개 정도만 풀어드릴게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나누기에 대한 내용이죠. 항등식 다음에 나누기 이야기 나오는 게 항등식하고 나머지 정리 이야기가 사실상 연결되는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11번 볼까요? 자, 11번 보시면 2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b가 이제 뭐라고 나왔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생길 거고요. 원래 나머지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누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나머지가 얼마란 이야기예요? 0이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로 지금 쓴 게 우리 나머지에 대해 식을 나누는 식에 대해 몫과 나머지를 썼으니까 이런 걸 우리는 검산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검산식 형태를 쓰셔야 되고요. 검산식 형태를 쓰고 나면 결국 좌변에 있는 이 식하고 우변에 있는 이 식이 같은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등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항등식 문제에 대한 해법은 적절한 숫자를 넣어서 문제를 푸는 수치 대입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싹 다 전개해서 정리했을 때 같은 친구다, 개수들이 같다, 0x는 0꼴로 만드는 개수 비교를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지막으로 직접 나눈다는 개념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수치 대입을 쓰려면 적절한 숫자를 넣어서 A랑 B를 구하는 구조로 가셔야 되는데 Q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친구가 살아남는 구조로 간다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거를 없애는 구조로 가려고 보면 무리수를 넣어야 돼. 무리수래. 허수를 넣어야 됩니다. 허근을 가지는 구조라서요. 그래서 수치 대입은 쓰지 않을 거예요. 허근을 넣어서 문제를 푸는 것도 틀리진 않아요. 근데 요거는 지금 쓰지 않을 거고요. 역시 개수 비교하려고 보니까 이게 누군지 안 나왔기 때문에 개수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직접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0으로 만드는 값을 넣어라는 건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어려운 문제 되면 당연히 개수 비교랑 직접 나눈다의 개념까지 같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직접 나누기를 쓸 겁니다. 그래서 얘를 뭘로 나눠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3차, 2차죠? 없앨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돼서 이렇게 곱해서 2x 세제곱이 나오려면 2x가 와야겠죠. 그러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x 한 다음에 빼면 사라지고요. a 플러스 2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b가 되고요. 2차고 2차죠. 아직 더 나눌 수 있죠. 이게 차수가 더 낮아야 되니까. 여기에 뭐가 와야 되냐면 곱해서 얘를 만들 수 있는 a 플러스 2가 와야 됩니다. 그러면 a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x 플러스 a 플러스 2가 되고요. 빼시면 됩니다. 그럼 사라지고요. 요거에서 요거 빼면 마이너스 1, 요거 마니까 플러스죠? 그럼 a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1하니까 a 플러스 1 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몇 차? 1차죠. 그죠? 나누는 수보다 차수가 작아졌으니까 이게 나머지인데 문제에서 나머지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0이라고 했죠. 0x 더하기 0인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 1이 0. a는 얼마?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넣으면 b 플러스 1 마이너스 2도 0이어야 되니까 b도 나오겠죠. 됐죠?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a-b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때려박는다 아니에요. 검산식 형태로 만든 다음에 수치 대입을 하는 건 항등식 문제 중에 하나의 해법인 것뿐입니다. 꼭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식을 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넣어서 0 만드는 숫자를 넣어서 푼다 이러면 고등학교 가서 20점밖에 못 나옵니다. 맛이 이상하군요. 근데 이거 아니시니? 아니셔요?
니는 왜 신맛을 모르지? 어우, 계신데. 25번 보겠습니다. 25번. 이 친구가 이 친구에 대한 항등식이다. 왜 25번을 풀어드리려고 하냐면 선생님이 공수원 수업할 때 몇 번 이야기하긴 했었는데 조립제법 잘 안 씁니다. 실제로 문제 풀 때 조립제법 잘 안 써요. 보통 암산해서 풀거나 아니면 조립제법의 단점은 1차로만 나눠야 되고요. 1차도 개수, 1차의 개수가 1이 아닐 경우엔 몫을 1차의 개수로 나누는 행위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 제약사항들이나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잘 안 써요. 근데 조립제법을 나중 되면 또 다른 방법이 생기지만 조립제법을 써야지만 쉽게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25번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풀이 방법이 조립제법을 사용한다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해야 돼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25번 옆에 조립제법을 활용하여 푼다라고 좀 적어주세요. 이건 조립제법을 활용해야지만 풀리는 문제입니다. 현재 상태로는요. 자, 3x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5x 플러스 2고요. 이 친구를 문제에선 이렇게 써놨어요. a-1의 세제곱, x-1의 세제곱 플러스 b x-1의 제곱 플러스 c x-1 더하기 d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변형을 하셔야 돼요. 이 친구들 있죠? x-1, x-1, x-1 이걸 가지고 있는 친구로 묶을 겁니다. x-1로 요 세 친구를 묶으면 뭐가 되냐면 a x-1의 제곱 더하기 b x-1 더하기 c 이렇게 쓸 수 있고요. d가 남아요. 됐나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게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검산식처럼 보이네요. 어떤 검산식이냐면 x-1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처럼 보입니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몫을 다시 한 번 더요. 다시 한 번 더 이 친구들 놓고 보니까 이 친구들 중에 앞에 있는 두 친구가 뭐를 가지고 있냐면요. x-1을 다시 한 번 더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두 친구를 x-1로 묶는다면 ax-1 더하기 b하고 더하기 c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안에 있는 몫을 x-1로 나눴을 때의 몫과 나머지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안에 있는 건 이제 끝났어요. 안에 있는 건 보시면 x-1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로 되어 있잖아요. 됐죠? 그래서 이걸 조립제법을 써서 연속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조립제법 써볼게요. 3차의 개수 3, 그 다음에 2차의 개수 없어요. 1차의 개수 마이너스 5고요. 상수 2입니다. 이걸 우리 뭘로 나눌 거라고요? x-1로 나눌 거라고요. x-1로 나눌 거니까 조립제법 쓰면 여기에 1 와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3 그대로 내려요. 곱하면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이렇게 되죠. 됐죠? 그럼 첫 번째 나머지 얼마예요? 0이죠. 이게 나머지잖아요. 그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뭔 거예요? d의 값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원래 뭐죠? 몫의 개수들이죠. 근데 우리 또 뭔 짓을 할 거예요? 그 몫을 x-1로 다시 나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굳이 식으로 쓰지 말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x-1로 나누니까 조립제법으로 한 번 더 쓸 겁니다. 1 써서. 됐나요?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3-2가 사실은 이건 거예요. 근데 그걸 x-1로 나누고 있습니다. x-1로 나누면 그대로 떨어져서 3, 6 하면 4죠. 이게 나머지죠? 그럼 몫을 다시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우리 뭘로 놓기로 했어요? c로 놓기로 했잖아요. 됐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친구가 사실은 뭐예요? 얘인 거예요. 근데 우린 이걸 다시 한번 뭘로? x-1로 나눌 거잖아요. 그럼 여기 3, 9 해서 몫이 3이고요. 나머지가 9입니다. 그게 뭐랑 뭐예요? a랑
B잖아요.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A, B, C, D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어진 식을 이렇게 변형해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조립제법을 써야지만 쉽게 풀리는 대표적인 유형의 문제입니다. 됐죠? 적으세요. 적어 놓으세요. 이건 풀이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B 42번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냐? 13페이지네요. 13페이지 42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있죠? 요거는 실제 이제 나중에 시험 볼 땐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과정을 좀 보여드리려고요.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 더하기 PC 제곱 되어 있죠? 그리고 그거에 뭘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 최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요거 밑줄 치시고요. 이거 정답이 2번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최소는 적으세요. ABC,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지금은 뭘 할 거냐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왜를 물어보는 문제는 사실상 출제가 안 돼요. 맨날 요거의 무게중심을 구하는 문제나 혹은 저거의 실제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왜인지를 보여드리면 자, 원래 이렇게 제곱 되어 있는 친구는 사실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 뭘로 접근하는 거냐면 식으로 접근합니다. 식으로 접근하고요. PA 더하기 PB 더하기 PC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친구 있죠? 제곱이 없죠? 그럼 이거는 실제 이제 식을 써보면 루트 땡땡땡 루트 땡땡땡 루트 땡땡땡이기 때문에 루트가 3개나 있는 형태는 우리 특정 값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림은 그래프적인 접근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저렇게 제곱이 있으면 루트가 없기 때문에 식에 대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풀이의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됐죠? 그래서 우리는 식으로 한번 쓸 거예요. 문제에 A점, B점, C점이 x1, y1, x2, y2, x3, y3이기 때문에 PA의 제곱은 P는 임의의 점이에요. P는 임의의 점 P, Q라고 놓을 겁니다. 그럼 P, Q라고 놓으면 PA 제곱은 뭐가 되냐면 x1 마이너스 P의 제곱 더하기 y1 마이너스 Q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됐죠? 여기서 변수는 P랑 Q인 거예요. x1, y1은 알려지지 않은 상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PB의 제곱은요. 똑같이 x2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y2 빼기 Q의 제곱이고요. PC의 제곱은요. x3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y3 빼기 Q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선 이 3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전개해서 P에 대해 그리고 Q에 대해 동류항 정리를 한다면요. P제곱이 있어서 다 더하면 3P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2x1P, 2x2P, 3x2P고요. 부호는 음수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1 더하기 x2 더하기 x3P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남은 건 x1의 제곱, x2의 제곱, x3의 제곱이 남아요. P는 이렇게 되고요. Y에 대한 친구도 Q에 대해 똑같이 정리하면 3Q 제곱 마이너스 2배 Y1 더하기 Y2 더하기 Y3Q가 되고요. 더하기 Y1의 제곱, Y2의 제곱, Y3의 제곱의 합이 됩니다. 자, P에 대한 몇 차예요? P에 대한 몇 차예요? 2차죠. Q에 대해서는요. 2차죠. 그리고 PQ가 독립적으로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P에 대해 가장 작은 값과 Q에 대해 가장 작은 값을 구해서 더하시면 됩니다. 근데 P는 몇 차라고요? 2차예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2차죠? 양수인 2차. 아래로 볼록하죠.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하면 그게 꼭지점의 p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a분의 b 어디 있어요? 이거 마이너스 2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이 값이 p일 때가 여기고요. 그게
P가 들어있는 친구의 최소를 만드는 순간인 거예요. 그럼 똑같이 이야기하면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요. Y1이죠.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하면요. 그게 Q를 만드는 친구들의 가장 작은 포인트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뿔뿔 되고요. 약분 되면 3분의 X좌표의 총합이 P고 3분의 Y좌표의 총합이 Q일 때가 전체의 최소가 되네요. X좌표 다다해서 3으로 나누고 Y좌표 다다해서 3으로 나누는 점 뭐라고 불렀어요? 무게중심이라고 불렀죠. 이거 X1, Y1, X1, Y1, X2, Y2, X3, Y3에 관련 없이 늘 성립하는 친구입니다. 즉, 임의의 점 ABC에 대해 이 관계가 무조건 성립하기 때문에 무조건 무게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 접근은 제곱이 되어 있으면 식으로 접근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프적으로 접근하는데 이건 식으로 접근하면 고정적으로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래서 결론을 그냥 기억하는 것뿐입니다. 되죠? 현석이 벌써 자면 안 돼요. 적으세요. 이거 적어주세요. 유도 과정 좀 적어주세요. 현석이 자, 사탕 먹어. 아니야, 사탕 먹어. 예, 이뻐서 주는 거 아니야. 그만 자라고 주는 거야.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보관하지 말고 먹어, 빨리. 지금 풀어드릴 문제 자체는 51번이거든요. 51번인데 51번 풀어드리기 전에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 자, 각의 이등분선 이야기는 결국 닮음을 이용해서 비율을 찾는 건데 각의 이등분선하고 자, 잘 보세요. 각의 이등분선하고 이등분되는 각에 해당하는 점 있죠. 이 점. 자, 각의 이등분선하고 외곽이긴 하지만 이등분되는 점. 요렇게로 놓고 봤을 때 이 삼각형은 이거 그냥 외우는 방법이에요. 이 삼각형에 이등분되는 각 말고 다른 각 있죠. 다른 각. 1번 각, 2번 각이라고 할게요. 다른 각 있고요. 다른 각 있어요. 1번 각, 2번 각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만나는 점 말고 요 이등분되는 각 말고요. 삼각형하고 만나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삼각형하고 만나는 점이 없어서 연장선을 해서 삼각형하고 만나는 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외우는 방법은 뭐냐면요. 요 각에서 교점 대 교점까지의 거리 B가 교점 대 교점까지의 거리 B랑 같다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그때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라고 했었는데 그거랑 똑같아요.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랑 똑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2고 1이에요. 그럼 여기도 2대 1의 비율이라서 뭐 4고 그 다음에 얼마여야 되냐? 2. 그럼 보세요. 2대 4는 1대 2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그 이야기를 여기도 적용하는 거예요. 1번 각에서 만나는 거 대 만나는 거는 2번 각에서 만나는 거 대 만나는 거의 길이랑 똑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각에 대한 내용으로 교점들에 대해 거리비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가 만약에 M, N이죠? 그럼 여기도 M, N의 비율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길이가 똑같다는 게 아니고. 됐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51번을 보겠습니다. 51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점시의 교점에 대해서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A 4,2예요. 그 다음에 0,0이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3, 마이너스를 3, 마이너스는 뭐 대충 여기쯤 있겠네요. B 되어 있고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문제에서는 이 삼각형의 외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외곽에 대해서 이야기를 2등분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연장선 이렇게 그어서 여기에 C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이야기로 놓고 보면 똑같죠? 외곽에 의해서 삼각형하고 만드는 교점하고 교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 1번 각 있고요. 2번 각 있어요. 그래서 1번 각에서 교점 대 교점 길이 B를 구할 겁니다.
그러면 0,0에서 4,2까지의 거리는 얼마냐면 루트 20이네요. 루트 20이면 2 루트 5가 됩니다. 4,2랑 0,0 사이 점과 점 사이 거리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인데 안 나왔어요. 안 나왔고요. 자, 그러면 2번 각에서 교점 대 교점까지의 길이 b가 된다고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얼마예요? 현석이! 정신 차리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얼마예요? x거리 1이고 y거리 3이니까 루트 10이 되겠네요. 루트 10대 땡땡땡의 길이 b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m, 여기가 n이라고 놓으면 2 루트 5대 m은 2 루트 5대 m은 루트 10대 n이 성립한다고요. 그러면 내항 외항하면 루트 10m은 2 루트 5 n이 되고요. 루트 5, 루트 5 약분해서 루트 2가 되겠죠. 그러면 루트 2m은 2n이 성립해요. 그럼 m 대 n은 n에 곱해지는 거 현재 2죠? 2 대 루트 2가 성립합니다. 됐습니까? 정말로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얼마라고요? 2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얼마라고요? 루트 2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점 C를 A, B라고 나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시고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셔도 되는데 가만 놓고 보니까 그렇게 하셔도 돼요. 가만 놓고 보니까 O점, B점, C점이 일직선상에 있네요. 그럼 O랑 C를 내분하는 점이 B라고 해도 되겠네요. 맞죠? O랑 C 안에 B가 있으니까 O와 C 안에 B가 있으니까요. 그럼 요거는 이게 2, 이게 루트 2예요. B가. 그럼 여기는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O 0,0하고 C A, B를 몇 대 몇으로? O에서부터 B까지는 2 마이너스 루트 2. 그 다음에 B에서 C까지는 루트 2로 내분하는 점이 누구다? B다. 3,1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어느 쪽으로 하시든 상관없어요. 현수가 사탕 먹어봐 얘. 야, 점 잘 꼬고 사탕도 먹기 싫고 그러면 어떡하냐. 선생님도 수업 잘해서 사탕 주는 게 아니잖아. 빨리 먹어. 자, 빨리 3번 빨고 다시 이렇게 집어넣도록 하자. 이빨아, 젤리 먹었잖아. 이빨 아픈데 너무 잘 자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요. 52번 보죠. 점 P가 직선 위를 움직일 때 A와 P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 Q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나왔어요. 누구의 자취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입니까? P점입니까? A점입니까? 여러분 52번 P점의 자취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Q점의 자취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얘들아 Q죠. Q예요.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 친구, 움직이는 점 중에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 친구를 우리는 P, Q로 놓고 P, Q 등호가 들어가는 식을 만드는 게 우리 목적이 됩니다. 됐죠? 자, P, Q 등호가 들어가는 식을 만드는 게 목적이 되는데 P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P는 A, P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 Q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A점은 문제에 나왔네요. A점 3,5라고 나왔어요. P점은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P점은 직선 위의 점이라고만 나왔지 좌표가 얼마인지 안 나왔습니다. 그럼 P점도 직선 위의 점이니까 움직이는 점이에요. 움직이는 점이라 몇 콤마 몇 이렇게 숫자로 딱 고정돼서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변수를 설정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내분 공식에 의해서
1 더하기 3이니까 4분의 이렇게 곱하면 A, 이렇게 곱하면 9, 4분의 이렇게 곱하면 B, 이렇게 곱하면 15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점이 누구라고요? 얘라고요. 그럼 우리 알 수 있는 게 P는 4분의 9 더하기 A고요. Q는 4분의 B 더하기 15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목적 뭐라고 그랬어요? PQ 등호가 들어간 식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P랑 Q 등호가 들어간 식을 만드는 게 목적인데 지금 P랑 A랑 등호가 들어가 있고요. Q랑 B랑 등호가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A랑 B가 연결되는 식이 있죠? 그럼 이 관계에 의해서 P랑 Q가 연결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A랑 B가 연결되는 식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이 점, P점 A, B가 어디 위의 점이라고 그랬어요? 직선 위의 점이라고 했습니다. 위의 점이니까 대입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A 더하기 3B 마이너스 6은 0이 성립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A, B가 연결된 식을 하나 찾았죠. 그럼 이 식을 정리해서 A는 하고 정리하면 넘기면 되니까 4P-9가 되고요. 이것도 역시 정리하면 B는 4Q-15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PQ 등호가 들어간 식이 되겠죠. 그래서 4P-9하고 더하기 3배에 4Q-15 마이너스 6은 0이고요. 요거 정리하면 4P 플러스 12Q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6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51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0은 0이네요. 그러면 4로 나눌까요? P 더하기 3Q 마이너스 15는 0 됐어요. PQ 등호가 들어간 식이 됐죠? PQ 등호가 들어간 식이 됐으니까 마지막 P 자리에 X, Q 자리에 Y를 집어넣어서 식을 다시 써보면 우리가 원하는 Q의 자취는 X 더하기 3Y-15는 0이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점, 자취의 방정식 해야 되는 점 찾으시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또 움직이는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움직이는 점 설정을 해서 움직이는 점의 식으로 바꿔서 PQ 등호가 들어간 식으로 바꿔서 했습니다. 됐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잘 나오는 문제니까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적어주시고요. 정석은 한 문제만 풀 겁니다. 적으세요. 정석 연습 문제 1-9번이고요. 문제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좌표 나와 있고요. M은 얘랑 얘 중점이라고만 나와 있고 좌표가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면 직접 구해보죠. 중점이면 0,0과 얘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되니까 M의 좌표는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1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요. 근데 문제 뭐라고 나왔냐면 삼각형 OAB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이제 여러분들 배울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내용이 있는 거죠. M이 있어요. 자, 이거 뭐예요? 무슨 기호입니까? 닮음이죠. 비슷하다, 유사하다 영어로 뭐예요? similar. 그래서 그거 S자를 눕혀놓은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거를 막 쓰는 게 아니에요. 대응각을 맞춰서 적는 겁니다. O에 해당하는 게 O, A에 해당하는 게 N, B에 해당하는 게 M이라는 거예요. 뭐 물론 머릿속에서 잘 되면 좋겠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나오면 모양을 맞춰서 그리거든요. OAB예요. 그러면 OAB 이런 모양이죠. 지금 이 정도 느낌으로 생겼죠. OAB예요. 됐죠? 자,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 ONM이라고 돼 있으니까 ONM은 N이 위에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우리 N에 해당하는 대응하는 각이 A인데 A는 밑에 있죠? 여기 뒤집어서 그려주는 거예요. 뒤집어서 여기에 O 있고요. N이 밑에 오게요. 그 다음에 M이 위에 오게 이렇게 모양을 맞춰서 그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쓸 거예요. 5부터 A까지면 0,0부터 5, 마이너스 루트 11까지라 이거 해보시면 36이네요. 루트 36이네요. 그럼 실제 길이가 얼마인 거예요?
6인 거죠? 됐죠? 자, 그러면 5부터 m까지의 길이는 5부터 a까지의 길이의 절반이니까 이 길이는 3인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5부터 b까지의 거리는 4,3이니까 5가 되겠네요. 됐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부터 B까지의 거리는 한 칸이고요. 3 마이너스 루트 10이니까 플러스 루트 11의 제곱이에요. 아, 너무 길어. 너무 길 것 같은데? 이 숫자 계산이 너무 빡센데? 그러면 여기는 우선 냅둘 거예요. 이렇게 냅둘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제 혹시 5부터 n까지의 길이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n에 무엇을 구하는 게 목적이냐면 좌표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있네요. 드러나 있는 걸로만 놓고 보면 OB 대 OA가 왼쪽에 있는 친구, 오른쪽에 있는 친구 OM 대 ON이 성립합니다. 근데 OB의 길이는 얼마예요? 5죠. OA의 길이는 6이죠. 5 대 6은 OM 대 ON이 성립해요. OM의 길이도 나왔네요. 3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18은 5 곱하기 5n이 돼서 5n의 길이는 5분의 18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얼마라고요? 5분의 18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였죠? 5였어요. 그러면 5분의 25. 그럼 여기 길이 n부터 b까지는 5분의 7이 되겠네요. 됐나요?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그랬어요? n의 좌표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n은 OB의 일직선상에 있는 친구죠. 내분을 쓰면 되겠네요. 길이가 18대 7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자, O의 좌표는 0,0이고요. B의 좌표는 4,3이에요. 4,3을 0,0하고 4,3을 18대 7로 내분하는 점이 n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 더하기 7 하면 25분의 이렇게 하면은 18 곱하기 4 더하기 0. 이게 x좌표고요. y좌표도 역시 25분의 18 곱하기 3 더하기 7 곱하기 0이라 0. 그러면 나눠지지가 않네요. 그죠? 이거는 3제곱 곱하기 2 곱하기 2의 제곱이라 3하고 2만 약수가 있는데 이건 5잖아요. 없죠? 그러면 18 곱하기 4 해야겠네요. 그냥. 25분의 18 곱하기 4면 84, 32, 72. 25분의 72, 25분의 18 곱하기 3은 83, 24, 54. 이게 n의 좌표가 됩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건 ON의 길이가 아니고 좌표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현석 씨, 왜 이렇게 자요? 어제 몇 시에 잤어?